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지킴이 건강보감 시간입니다. 자,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주제죠. 오늘은 바로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이라면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 심각한 후유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우울증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지 한방으로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감의 남궁유지입니다. 여러분, 사도세자, 링컨 대통령, 해밍웨이,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우울증을 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우울증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미래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 될 거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이 우울증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면 정말 나 너무 우울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우울증 환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성인 8분 중에 1분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도에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이 1위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울증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성 우울증이 늘어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는 있지만 이렇게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호전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울증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반복이 되고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치료와 경과 관찰이 요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 정말 적극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3가지가 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생화학적인 원인이 먼저 제시가 되기도 하고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생활 환경적인 요인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강도나 지속 기간에 따라서 그 증세가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 그 반응성 우울증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울증이 또 여성에게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성별로 비율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 대략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 그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는데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 위침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자주 받게 되고 그걸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진다든지 임신이나 생리 월경과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들이 작용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울한 감정이 곧 우울증이다. OX! 노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된다든지 흥미나 재미의 감소, 그리고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불면증이 나타난다든지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든지 자살의 생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울증은 화가 쌓여서 생기는 화병이다. 아닙니다. 예, 화병과 우울증은 다른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병은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참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년기 이후에 여성한테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병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증, 갱년기 장애, 신체화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증세이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연령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치유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나타나고 있는 환자분의 심신은 극도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적절한 치료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에게 기운을 내라, 너보다 나쁜 사람도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하는 그런 말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네 곁에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환자분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해와 진실 OX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울감은 우울증과는 다른 것이고 화병이랑도 구분을 해야 하고요. 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질병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울증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먼저 진단법을 알아야겠죠? 먼저 자가진단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울증에 대한 자가진단법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20가지 정도의 문항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있는데 일정 점수가 이상이 올라와 있으면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양의학에서 보는 우울증은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한의학에서 보는 우울증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해요. 한의학에서 보는 우울증에 대한 개념은 기의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순환이라든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해서 몸에 담과 같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장육부의 불균형 상태가 되면은 몸과 마음의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과 방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진단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들어보고 또한 그 상태를 관찰을 하면서 맥이나 복진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불균형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치료자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올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현대화된 진단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진단기라든지 체열 진단 측정 장비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또 체질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울증도 체질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사상체질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음인이나 태음인 같은 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체질들이 이 우울증에 잘 걸리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많은 것을 잘 참고요. 더불어서 성격이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 태음인과 소음인이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체질이네요. 그런데 이 체질 말고 또 계절에 따라서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요즘처럼 일주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그 가을철에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멜라토닌과 같은 그 물질들이 많아지고 뇌 안에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들이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뇌의 생화학적인 그 이유와 관계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우울증에 관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고 불편한 마음과 몸의 증세가 생겼을 때 곧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신과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